네, 옛날부터 봄, 가을로 보약들을 많이 들곤 했지요. 겨울에 움츠렸던 혈맥을 풀어주고 기혈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서 원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봄, 가을에 보약을 많이 듭니다. 그런데 보약하게 되면은 정말 효과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을 하시죠. 근데 꼭 드시던 분들이 보약을 드십니다. 본인들이 몸으로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떤 것을 느끼느냐? 몸이 허약하다, 원기가 없다, 기운이 없다, 많이 피곤하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한방에서는 그것을 원인별로 나누어집니다. 사허증이라고 해서 네 가지 허약한 증상으로 나누지요. 첫 번째가 기허증, 우리 몸에 기가 없다는 거예요. 전구에 불이 흐려가지고 깜빡깜빡하듯이 불빛이 흐린 것처럼 우리 원기가 없어서 깜빡깜빡하는 그런 원기가 없는 기허증. 이 기허의 증상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아침에 일어나기 싫고 자꾸 눕고 싶고 남하고 이야기하기 싫고 시장이나 백화점 한번 다녀오면 축 늘어지고 이런 것을 기허, 맥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맥이 없는 것을 끌어올려주는 익기시켜주는 익기지제를 많이 쓰지요. 보중익기탕이라든지 녹용건비탕, 육공단 이런 것을 먹으면 이런 맥 없는 것이 없어지고 맥이 빨리 뛰게 됩니다. 맥은 1분간에 한 72번 뛰는 것이 정상이에요. 근데 맥 빠른 사람들은 80번, 90번, 100번 뛰게 됩니다. 그러면 숨이 차고 얼굴이 열이 오르고 눈이 충혈되고 화끈되고 몸이 열이 쳐가지고 머리가 아프게 되죠. 혈압이 올라가죠. 이럴 때는 인삼이나 생강, 마늘 이런 걸 먹게 되면 더 머리가 아파지고 열이 나고 혈압이 더 올라가요. 이럴 때는 열을 내려주는 강화지제를 써야 됩니다. 오히려 열을 꺼주는 그러면서 기운을 나게 해주는 수승화강 물을 끌어올려서 화를 내려주는 보약 그게 바로 육공단이죠. 이렇게 반드시 진맥을 해가지고 원인을 알아가지고 치료해야 됩니다. 두 번째가 혈허증이라고 있습니다. 혈허란 것은 무엇이냐? 피가 부족한 것이죠. 근데 병원에서 검사해보면은 빈혈이 아니라고 그래요. 헤모글로빈 수치가 정상이에요. 우리 몸에서 사용하는 산소를 공급 날려주는 헤모글로빈 숫자가 많은 것이지 그것이 다 몸 안에서 일을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한 예를 든다면은 철분 수치만 본다면은요. 길거리에 자동차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자동차가 숫자로 보면은 차의 숫자가 다 100대, 200대 돼 있는데 그 중에는 폐차가 돼서 운행하지 못하고 갓길에 세워진 차도 있어요. 차의 숫자는 맞지만 일을 안 하는 것, 그걸 어혈이라고 합니다. 어혈은 빼야죠. 정상적으로 사람과 화물을 운반시키는 그런 차만 숫자를 세야 되는데 양방에서 혈액 검사를 하게 되면은 모든 차의 숫자를 다 세는 거, 숫자는 정상이다. 빈혈이 아니다. 하는데 본인은 어지러운 거예요. 어지러운 증상이 어떠냐? 혈허의 증상은 앉았다 일어나면 어지러워, 핑하고 어지럽고 움직이면 어지럽고 누워있으면 땅으로 푹 가라앉는 느낌이에요. 엘리베이터 타고서 툭 떨어지는 느낌. 그리고 손발에서 피가 잘 안 통하기 때문에 저리고 심하면 몸에 가렵게 돼요. 피가 부족하면. 또 여성인 경우에 생리가 작아지고 이걸 혈허의 증상이다. 이럴 땐 뭐가 보약이냐? 녹용이 보약이죠. 그래서 옛날에 사물탕에다 녹용을 넣고 인삼, 백출, 복령, 감초, 당귀, 청금, 백작약, 숙지향, 사물탕과 사분자탕을 합해서 팔물탕 거기다 황기 6개, 6개 넣으면 십전대부탕 그걸 기본으로 거기다 녹용을 넣어서 더 추가해서 피를 만드는 보약을 넣은 게 녹용건비탕. 그 녹용건비탕을 먹으면은 어지러운 게 없어져. 보통 한 번, 두 번, 심하면 세 번까지. 한두 번에서 다 어지러운 게 싹 없어지죠. 많이 드셔보셨던 분들 꼭 녹용건비탕 봄, 가을에 드시죠. 이게 혈허증. 세 번째가 음호증이에요. 음호증이란 무엇이냐? 몸 안에 물이 없는 거, 분비물이 없는 거, 호르몬이 없는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피부가 잘 거칠어지고 머리털이 잘 빠지고 얼굴에 화장이 잘 안 먹히고 분비물이 적고
무릎에서 뿌드득뿌드득 관절에서 소리가 나고 삭신이 쑤시고 이럴 때는 물을 만들어주는 보약을 써야 돼요. 그게 바로 숙지양이죠. 그래서 숙지양이 들어있는 육미지황탕이 들어있는 약을 보약으로 해서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거죠. 음양쌍부탕, 육공단, 이것이 경옥고로 만들어가지고 피를 만들어주는 보약으로 음을 만들어주는 약이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육미가 들어가 있다든지 이러한 보음지제를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녹여 올려서 먹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생고. 예. 음호증에는 관절고, 자생고, 음양쌍보탕 이런 걸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가 양허증, 양허. 몸에 불이 없다는 거예요. 불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춥죠. 손발이 차고 아랫배가 차고 냉하고. 그래서 음식을 먹으면 찬 걸 먹으면 설사하고 장이 냉해요. 이런 분들은 빵, 라면,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자꾸 설사하거나 소화가 안 되고 그래요. 이럴 때는 양호에는 몸에 양기를 올려줘야 된다. 몸을 따뜻하게 해줘야 된다. 그게 뭐냐? 인삼이 보약이죠. 인삼과 부자가 보약이에요. 부자는 완전히 그것을 독을 빼고 수치, 법제를 해서 완전히 제독돼서 씹어 먹어도 괜찮을 정도로 그런 약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삼이 들어있는 약을 군약으로 사용하는 보양지제를 쓰면 되죠. 그러면은 손발이 따뜻해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장도 따뜻해져서 장이 음식을 먹으면 설사하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이런 보약을 갈아서 드시면은 허약한 거, 피곤한 거 다 없어집니다. 또 하나 얘기했어요. 요즘 술을 많이 먹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 음주를 안 한다 하더라도 간장에 피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간장에 피로가 많이 쌓이는 분들은 너무 일이 힘들거나 지쳐있거나 속상한 일이 많이 있어서 노심초사 속을 끓이면은 간장이 나빠져요. 그래서 피검사를 하면 GOT, GPT 혈압 검사를 할 때 40 이하로 돼야 정상인데 이것이 50, 100, 200 이렇게 올라가면 만성 간염처럼 간염 증상이 있죠. 이럴 때 양방에서는 간에는 약이 없으니까 무조건 쉬라. 천만의 말씀이에요. GOT, GPT가 200이 넘는다 하더라도 여기서 생강건비탕에다 생간알을 먹게 되면은 보름 정도 있으면 200이 100으로 줄어들고 또 보름 있으면 100에서 50으로 줄어들고 이건 너무나도 효과가 좋은 약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우리 자생에는 양안방 통합병원 아닙니까? 미리 피검사를 해서 간 수치가 높아졌다. 염증 수치가 높다. 그러면 생강건비탕에다가 생간알을 먹으면은 바로 수치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또 보름 있다 와서 재보면 또 절반이 줄어들고 또 보름 있으면 절반이 줄어들고 한 2달 정도 있으면 정상이 되어버리는 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주치의사한테 진찰을 하셔서 간장에 스트레스가 있다, 간이 좀 보인다, 수치가 높다 하면은 그런 간장 보약을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장에 내가 스트레스가 있는지 없는지 자기가 알아볼 수 있어요. 오른쪽은 간이고 왼쪽은 위거든요. 가만히 서서 누워서 오른쪽 간을 주먹으로 두들길 때 아프면 간이 좀 보이는 거, 간이 흥분되어 있는 거. 왼쪽은 두들겼는데 안 아픈데 오른쪽을 두들겼을 때 아프거나 오른쪽 갈비뼈 밑을 이렇게 쭉 눌렀는데 뻐근하고 아프면은 간장에 부담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와서 진찰하고 또 침을 맞아줘도 그 자리에서 이게 풀어져요. 일시적이지만. 그리고 간장 보약을 드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후증에 대한 보약이 있으니까 원장님한테 진맥을 하시고 드시고 또 전체적인 피로를 풀고 몸을 좋게 해주려면은 특공단, 자생공진단, 더 좋은 것은 사양공진단 등 있으니까 여기 자생의 보약 시리즈를 잘 팜플렛을 보시고 자생에 다니시는 고객께서는 반드시 원장님한테 진맥을 보시고 상담하신 뒤에 보약을
잘 드시면은 무병하시고 아주 100세까지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